안녕하세요, 평강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면 원기둥, 구, 육면체, 원뿔 이런 기본형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본형들의 변형형인 벽돌이라든지 사과, 맥주병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과는 정말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엄청 많이 그린 것 같거든요. 근데 매번 그릴 때마다 사진을 보고 그리기도 하고 실제 정물을 보고 그리기도 하지만 이제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연물들은 볼 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관찰할 거리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사과를 그리지만 항상 다른 부분들을 관찰하고 내가 어제 그렸던 사과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오늘 그리는 사과는 이런 특징이 있네, 얘는 그렇게 빨갛지가 않네, 얘는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네, 얘는 엄청 새빨갛게 생겼네, 얘는 되게 노란색도 있네, 얘는 점이 콕콕콕콕 있네, 이런 새로운 발견점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관찰해서 그리기를 항상 권하고요. 요리조리 많이 돌려보면서 이쪽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이나 저쪽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이나 관찰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는 순서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도 지금 대충 이상하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 스케치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림은 계속 고쳐가면서 그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그림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주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될 건지를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그려주면 완성에 가까울수록 점점 형태가 자기가 바라봤던 그 형태대로 그려지고 조금 더 근접한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겠죠. 사과를 관찰해보면 세로 방향의 섬유질 방향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방향의 선들을 모아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그리는 것도 보시다시피 세로 방향의 선들을 그 구를 감싸듯이 계속 터치를 해가면서 이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손에 힘을 조절을 하고, 힘을 조절을 해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은 진하게, 연하게 보이는 부분은 연한 터치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기 손의 압을 조절해서 진하고 연하고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면 훨씬 더 그림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색을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색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손의 압을 진했다 연했다 힘을 좀 줬다가 뺐다가 조절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선의 방향도 얘가 아무리 세로 방향의 섬유질이라 하더라도, 섬유질의 모양으로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선이 너무 많이 살아서 오히려 큰 형태의 톤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의 방향을 다르게 해서 겹쳐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밑에 아래 부분은 크게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위쪽이 볼록했다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음영이 생겨서 명도의 대비가 강한 거는 위쪽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명도의 대비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부분들은 좀 옆으로 넓게 큰 면으로 깔기도 하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과를 관찰해 보면 자연물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사과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제를 얘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구는 아니니까 울퉁불퉁한 자연물의 그 변화를 내가 관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위아래 양옆 완전 동그란 부분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만졌을 때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앞면으로도 아랫면으로도 윗면으로도 막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매끄러운 어두움의 흐름을 잡는 것보다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 느낌을 좀 표현해 가면서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더 자연물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물체를 만졌을 때의 질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뺀질뺀질한 사과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약간 광택이라든지, 그리고 만졌을 때 매끈매끈해 보이는 선도 약간 세워서 섬유질이나 뭐 이런 반짝거리는 부분들에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반짝반짝 반질반질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죠. 하늘의 별이 반짝거려 보이는 이유가 주변에 어둡기 때문에 반짝거려 보이잖아요. 물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반짝인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그 반짝이는 밝은 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받쳐주는 어두운 톤들이 존재해요. 물체가 보인다라는 것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물체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림자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밝음과 어두움들, 광택에 대한 것들도 광택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광택의 밝은 톤이 보이도록 주변에서 받쳐주는 어두운 톤이 있다는 거를 염두하고 관찰을 해주시면 좀 더 표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과나 뭐 이게 반복되게 계속 그려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반복되게 그릴 때 이거 오늘 또 그려, 막 많이 그려봤는데 재미없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많이 그리게 될 수 있을 텐데,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면 재미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그릴 수 있죠. 오늘의 사과와 내일의 사과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관찰할 거리가 뭘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제까지 그렸던 사과를 그냥 오늘도 똑같은 사과겠지라고 생각하고 관찰하지 않고 내가 그렸던 사과를 똑같이 반복해서 외워서 그린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봤던 애를 또 보는 거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재미를 찾을 수 있게 자기가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물건들을 그리게 시켰을 때 재미없어 하거나 또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외워서 그리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게 되면 스스로 되게 그리는 시간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자기가 재밌게 그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고 공부가 되고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들, 인풋이 있도록 본인이 상황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성취가 큰 성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하루에 5,000보 이상 걷기, 뭐 바깥 음식 많이 먹지 않기, 뭐 TV 많이 보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자기의 목표로 삼고, 그 작은 걸 되게 이뤘을 때 되게 뿌듯하고 자기 만족감이 되게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것을 학습할 때도 너무 거대한 거, 막 나 오늘 그림을 몇십 장 그려야지, 막 이런 거보다는 하나를 그리더라도 어제랑 다른 뭔가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라도 더 다른 걸 발견하고, 아니면 내가 해보지 않은 걸 시도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거를 성취했을 때 결과가 만족스럽든 안 만족스럽든 어쨌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되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사과를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 조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 그림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릴 이곳에 필요한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